쉽겠죠. 왜냐면 쉽다고 하기 좀 뭐하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끊어지지 않고 차는 킥을 몇 비트라고 했죠? 6비트. 그쵸? 6비트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연습해봤던 한 발 한 발 차는 게 몇 비트였죠? 2비트였죠? 그러면 이거를 한 팔에 이제 그 발차기로 나누었을 때 6비트 킥은 한 팔에 3번의 발차기를 하게 되고 2비트 킥은 한 팔에 한 번의 발차기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 3번과 한 번을 합치면 4비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 팔이 돌아갈 때는 땅땅땅 3번의 킥을 차주시고 6비트처럼, 나머지 한 팔이 돌아갈 때는 2비트처럼 땅 하고 한 발만 차주시면 4비트 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한번 쉽다 생각하고 수영장 가서 해보세요. 아마 내 몸이 아닌 거를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게 저도 말로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영장 가서 하면 제 말처럼 잘 안 되세요. 그쵸? 아, 뭐야. 선생님한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얘기 듣고 설명 듣고 잘 되면 그거는 수영 천재지. 그쵸? 그러면 수영 강습 들을 필요 없죠. 유튜브나 그냥 보다가 수영 딱 하면 장거리 딱 하고 단거리 딱 하고, 그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영장 가서 내 시간을 투자하여 건강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포비트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롱님이 그럼 포비트는 언제 주로 써요 하셨는데 장거리 수영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때때로 내가 6비트 하다가 조금 힘들어. 그럴 때는 4비트 섞어서 하기도 하고, 선수들은 시합 때도 4비트, 2비트, 6비트, 8비트 섞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빨리 하는 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럼 한 박자 쉬어가는 템포로 뻥 2비트 킥을 한 번 섞어주시면 그게 4비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4비트 킥 한번 해볼게요. 좀 빨리 가볼까요? 자, 이런 4비트. 보셨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제가 마지막 들어올 때 한 번에 리프트를 또 섞어서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 제가 박자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수영할 때 이거를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제 발을 보면서. 제가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발 좀 잘 보시라고 발을 조금 많이 움직이면서 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들어올 때는 6비트와 4비트를 섞어서 들어왔어요. 마지막 들어올 때 한 번. 올 때 계속이 아니라. 네, 이거는 숨 쉬는 쪽을 한 번 차셔도 되고 안 쉬는 쪽을 한 번 차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쪽, 시작했던 발차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네, 발도 마찬가지. 오른발을 한 번 차는 거에 사용하셔도 되고 왼발을 한 번 차는 거에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영하는 박자가 어떻게 됐냐면 빵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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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박자로 비트킥을 찼거든요. 제가 한 번 수영을 더 해볼게요. 제 발을 지금 말했던 빵빵빵빵 빵빵빵빵 이렇게 박자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조금 발을 움직이는 게 잘 보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보세요. 해볼게요. 4비트.
맞췄거든요. 이번에는 왼발을 마지막 차는 발차기로 한번 맞춰볼게요. 빵빵빵빵 이렇게. 잘 보이셨어요? 저도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쵸, 한 발자국 쪽을 글라이딩을 쭉 하는 느낌인가 봐요 하셨는데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글라이딩 하는 동안 빵 하고 밀려나는 동안 사실은 빵빵빵 하는 동안 지금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차기를 차고 안 차고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쭉 밀려가느냐 빵빵빵 이렇게 박자를 타고 가느냐 이 차이가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수영이 끊기면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셨는데 자세가 끊기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내 몸의 근육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이렇게 뛰듯이 그런 좀 비유가 안 맞나? 어쨌든 글라이딩을 하고 쭉 이렇게 쉬는 타이밍에도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의 근육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평평하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 자세를 확 놔버리거나 뭔가 빵빵 하고 글라이딩이 아닌 롤링이 아닌 수영을 하신다면 끊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영은 제가 생각하는 수영은 이렇게 끊어지는 동작 없이 느려지는 구간 없이 일정하게 가는 수영이 잘하는 수영이 아닌가, 자유형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끊어지는 동작이 생긴다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끊어지는지, 끊어지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박경영님이 왼팔 3번, 오른팔 1번인가요? 하셨는데 상관없어요. 어느 팔이든. 내가 편한 쪽에 그냥 3번, 1번 차셔도 되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번, 2번 차셔도 되고 그거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우리가 박자 맞추기 쉬운 건 6비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6비트에 맞는 3번의 발차기와 2비트 연습했던 1번의 발차기를 합쳐서 4번의 발차기를 차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들어요. 신현정님이 1500m는 6비트, 2비트 어느 걸로 하는 게 나을까요? 하셨는데 둘 다 사용해요. 1500 그 경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선수들? 경기를 하면 6비트를 끝까지 유지해서 하는 선수도 있고 2비트로만 가는 선수도 있고 또 6비트, 2비트, 4비트를 섞어가면서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거리이기 때문에 한 자세를 유지해서 1500m를 다 똑같이 돌진 않아요. 예를 들어 그 선수가 그 작전을 세우고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 선수들 중에 내가 잘 해야 하니까 초반 스피드를 좀 올릴 것인지 중반 스피드에 먼저 스퍼트를 할 것인지 또는 힘을 아껴뒀다가 마지막 스퍼트에 다른 선수들을 치고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킥의 비트 수도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2비트, 4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운동할 때 또는 제가 수영할 때 빵빵빵빵 막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생각하면서 킥을 차진 않거든요. 힘들 때는 조금 비트를 한번 쉬어주고 괜찮을 때는 또 비트 올려서 발차기를 차면서 수영해주고 이렇게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려서부터 몸에 익은 그 수영 선수를 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혀가고 이해하고 연습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킥을 차는 타이밍이나 왜 이 킥을 차는지 어떻게 몸이 이용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롤링이랑 글라이딩을 얘기했잖아요. 이 비트킥도 롤링이 필요하죠. 어디 롤링이? 어깨 롤링에 따라 골반이 돌아가는 롤링도 필요해요. 얘가 골반이 어깨 따라 너무 휙휙 돌아가 버리면 몸이 뒤집혀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적당히 돌아가서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이 적당히 돌아가서 다시 잡아오는 이 타이밍 이거에 이제 이용되는 게 킥인 거죠. 그래서 킥을 아까 팔로나 수영해요 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살랑살랑 발로 박자를 맞추면서 다리를 띄우고 골반을 움직여요.
그래야 수영이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2비트, 4비트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쵸? 골반 있다가 같이 한없이 돌아가 버리면 이제 기울쭉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그때